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요. 오늘 코스피가 0.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965선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좋은 움직임인데요. 오늘 0.8%까지 급등세를 보이죠. 최근에 이틀간 5일선에서 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떴습니다. 598선, 이제 600포인트까지 2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600선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삽니다. 각각 2,100원, 1,100억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의 매도가 동시호가 지금 진입을 하면서 매도 규모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84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움직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0.07%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SK하이닉스가 1.28% 오른 47,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네이버가 1%, 포스코가 2.7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4%대 상승세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약보합, 오늘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가 각각 1%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2.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보합에서 장을 마감할 것 같네요. 이오테크닉스가 하락하고 오늘은 CJ 오쇼핑이 하루 만에 2%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LG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주사죠. 3.7%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63,9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1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LG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 1월 내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월 말면서 일주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욱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월 24일에 69,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많이 흘러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바닥권을 어느 정도 만들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확인해보죠. 화장품 관련주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아모레퍼시픽이 결국 오늘 또 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277만 원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됐죠. 영업이익이 89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가 급증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게다가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면서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거대한 대형주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 원료주들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산성 LNS 워낙에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1월에는 사실 급등 이후로 어느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락은 아니었고요. 박스권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최근 4일간 급증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산성 LNS 지난해 229억의 실적을 한 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는 940% 영업이익이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산성 LNS가 오늘 5%까지 급등한 37,900원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통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신세계가 7%, 현대백화점이 6.45%, 롯데쇼핑이 3.46% 오르면서 이 3개 유통주 3사가 상승세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까지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NH엔터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29%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90%가 감소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저해지는 모습이고요. 흑자 전환했다라는 데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NH엔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간편 결제 시장 진입으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NH엔터가 이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는 오늘 급락입니다. 5.7%대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낙폭이 좀 큰 모습인데요. 18,150원까지 내려갑니다. 세계 최대 LED 업체죠. 크리가 한국 조명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전해드렸고요. 시장은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수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가질 차례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와우넥 이호금 파트너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와우넥 김우신 파트너. 기간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있다. 코스닥이 6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의견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우는 이호금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닥의 6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대형주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다 상당히 좀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이나 하학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결국은 이제 유가가 바닥에 나오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3월 달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이 부분이 좀 크지 않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최근에 조선화학 이쪽이 반등은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유가 하락이라는 이제 빌밀로 올라왔지만,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은 최근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들은 3월 달에 있을 외국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매수를 염두한 이러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 쪽에서 보시면 15일 중에서 거의 13일을 계속적으로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번 장이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강세장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해서 이제 상승 추세 초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다시 이제 신고가와 함께 600포인트를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대세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3월 달을 겨냥한다면 조선화학 정유 여전히 오늘 밤에 유가가 하락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성장산업,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에 성장 산업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시면 코스닥 거래소 모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코스피는 추세를 전환했고 코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좋은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강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상승세 대형주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1966선까지 오릅니다. 오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고 예상체외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죠. 네, 코스피가 195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숨을 좀 죽이는가 싶더니만 재차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금일 코스피는 약 1966포인트 선에서 6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스의 우려 완화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의 투자 심리 역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1950포인트에서 한번 쉬었다가 재차 강세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상승 이후의 조정, 재차 상승세로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업종별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통신업종이 소폭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운수창고 업종과 유통, 건설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SK텔레콤, KT 등만 소폭 하락 마감할 뿐이지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던 포스코가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565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237종목일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분 좋은 하루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마감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 전해주셨고요. 코스닥의 예상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의 예상체결 지수는 598선 정도로 현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00선이 불과 2포인트 정도밖에 남겨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외국인 기관들 여전히 동반 매도 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의 매도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조금 더
더 탄력적으로 하는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급의 방향성 자체는 외면하셔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장 셀바이오텍 등과 같은 건강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이 밖에 IT 관련된 종목들도 장비주 그리고 일부 부품주 단을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역시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위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특징 종목들이 그거 이끌고 있는지 주도주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2월 4일 수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코스닥이 이제 600포인트 불과 2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내일 6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치가 큽니다. 중소형주가 워낙에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워낙에 길고 긴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망이 좀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나면서 이런 열기가 코스피까지 전해지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자세한 특징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가 다소간의 상승폭은 조금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196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됐었는데 일단은 1950포인트 이제 안착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히나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명절 선물 세트 등 제품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작년도에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은 결국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이제 성수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부각되면서 여전히 백화점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하락세를 기록했던 업종군을 살펴보니까 시멘트 업종과 페인트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업종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을 뿐 추가적인 의미 부여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일 특징 종목들 살펴본다면은 금일 코리아스키트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무려 9%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전년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주,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하락하고 돌아보니까 실적은 좋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 놓고 보는 자회사 실적 역시 상당히 흑자 전환하면서 자회사 리스크도 해소되면서 올해 실적과 더불어서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무려 9%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산건설이 뜻하지 않는 실적을 만났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는 실적이 좋은 쪽으로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40% 이상 상승을 했다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건설업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LG화학과 NH엔터테인먼트, 현대산업들이 다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작년도 실적은 작년도 실적이고 대부분 이제 올해의 성장이라든가 올해의 실적 안정세에 기반을 둔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상승 종목들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힐라코리아입니다. 4.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인데 매출 정체로 인해서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한 할인 판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매출 정체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하락의 주된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최상단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 마감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단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로 좀 주가 차별화가 일어났었는데요. 미래에셋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콜마 B&H가 오늘장 5%의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5.7%의 급락세 나타났었는데요. 특징주로 안내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LED 대표업체 크리사가 국내에 본격적인 조명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골프존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의 뉴스에 장초반 좀 급등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좀 뉴스는 뉴스일 뿐 오늘 장중에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는 매도세가 발생한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로는 솔로에타입니다.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줬는데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필름 생산 업체인데 지난해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올해 신규 제품에 대한 지금 출하량 증가로 상당 폭의 실적 개선이 올 한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호평에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SBS 컨텐츠 허브도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판 런닝맨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영화판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최대 포털 바이두와 함께 전략적 협약을 또 체결을 하는 등 중국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진출과 그에 따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산성 LNS입니다. 이 종목 최근 다시 또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크팩을 함께 또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죠. 싱가포르 공항에 입점하기도 했었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을 했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13년도 대비 9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5% 이상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증시도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일본 니케이 강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88% 상승한 17,662.13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117.69엔 선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증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600선 내외의 혼조세 움직임을 보이다. 다시금 17,600선 위에서의 강한 상승 기조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져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부하권 혼조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3,206.7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3,200선 내외의 움직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했었던 중국 HSBC 서비스 PMI는 전월 대비 둔화되면서 51.8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지표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그 경제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이끌면서 강하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오후장 들어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중국 증시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3,200선 내외의 혼조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샀나요? 네, 금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거의 전 업종을 다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 현대차, LG, 신세계, 기아차 등으로 고른 매수세가 좀 분포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사실은 LG만 제외한다면 특징이 있다면은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즉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유입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 매수세 살펴보니까 대한항공과 유한양행, 두산, 현대제철, 대림산업 등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향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대한항공과 대림산업, 한솔테크니크, CJ 순으로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 매도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겨우 52억 정도를 팔았을 뿐 크지 않는, 즉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금일 가장 많이 판 것은 여전히 현대기아차를 좀 부진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LG와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도를 좀 줄이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 셀트리온과 바이넥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 등과 같은 일부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인터파크 INT와 인터플렉스들도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와 함께 오늘 급등 양상 보인 산성 LNS 등이 지금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 쪽에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종목 보셔야 될 텐데 1위가 서울 반도체인데요. 금액이 무려 16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서울 반도체 쪽에 집중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도 서울 반도체 22억 원 정도의 동반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밖에 메디톡스와 오스템 임플란트 등으로도 동반 매도에 대한 동반이 아니죠.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기관은 오히려 골프존 쪽에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이슈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밖에 게임빌과 함께 오늘 또 강세 흐름 보였었던 SBS 컨텐츠 허브도 오히려 기관들은 매도 흐름을 보였고요. YG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도 이전에 매수했었던 종목들의 오늘 상당 부분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1.2%까지 하락을 하면서 1,100원대에서 사흘간 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1,084원까지 내려왔네요.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동향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금일 이제 1.21% 정도 떨어진 1,084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이 변동성은 어디서 유발이 된 거냐? 역시 이제 유가의 유발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랑 국대 유가랑 이제 역시 외환 시장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역시 영향을 받으면은 국내 이제 원화와 달러를 비교하기 때문에 양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전일자 거의 1%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도 큰 변동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유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미국의 이제 석유 업체들이 이제 도산 치킨 게임의 끝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기조가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왕이 서거하고 나서 이제 후계자가 감산 쪽으로 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바로 급등을 했고요. 유가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11시, 밤 11시, 미국 시장이 개장하는 11시부터 오후 오전 새벽 2시 정도까지 많이 움직이는데 이때 주가가 거의 400T가량이 움직였기 때문에 장중 8%까지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국내 이제 원달러 시장은 1,060원 그리고 1,100원 기준으로 이제 박스권 형성을 밴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내일도 이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시장 조금 더 변동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세업을 사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가뿐하네요.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조정이 좀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간 조정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1월, 12월까지 워낙에 어려웠던 시장이었고요. 1월 초까지만 해도 시장이 나아설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내네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형주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상승 모멘텀도 있다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는 대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여기에다가 결국은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불러오는 요인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한다면 불안한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결국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은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할 뿐 국내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최근 들어 주가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즉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우리도 그 연장선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낙폭이 과대했던 중대형주 중심으로 접근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포인트 불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상당히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쉽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들을 보면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월 들어서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760억 원 정도 2월 들어서는 순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2월 들어서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그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의 주식 시장의 강세가 좀 아닌 상황이고 신용잔고도 지금 이미 추가적으로 목에 찰 정도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월만큼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의 최상단 시가총액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장 지수가 얼마를 돌파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내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을 하지 못했었다가 고개를 드는 종목들 정도로서 종목을 상당히 압축하고 잘 골라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3시 15분 지났죠. 선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와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늘 현 선물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리 선물 시장은 금일 전일 대비해서 1.75포인트 상승 마감한 이후 2.45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승 마감은 했지만요,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비하면 오전장에 고점을 형성하고 장후반부에 상승폭을 반납한 우리 증시가 여전히 좀 변동성이 둔화되고 장중 변동성이 둔화되고 약한 모습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거래소 쪽과 선물 쪽에서 매입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반대 세력들인 차익 매물들 역시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 선물지수 250포인트와 그다음에 선물지수 상승권은 252포인트 박스권에 유지가 되겠고요. 금일 일단 1차적으로 갭상승이 나와서 253포인트까지 밴드를 좀 확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스 상단권이 253포인트, 박스 하단권인 2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한 박스권 변동성 축소 구간 흐름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추세적인 전환은 아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전한 시장 흐름은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하신 분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